먼저 그 법안에 대한 토론을 의뢰받았을 때 그럼 법안에 대한 기조발제가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았더니 기조발제는 없다. 법안에 대한 토론을 해달라라고 의뢰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나온 법안을 읽어보았더니 법안 내용이 상당히 모호하고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시행령, 시행 규칙으로 되어 있어서 법안을 가지고는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어려웠었는데요. 토론문을 작성하기가. 오늘 그 기조 발제하신 변 박사님 내용을 읽어보니까 고민들이 조금은 감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 박사님이 고민하시고 노력하시고 수고하신 모습들을 굉장히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계속해서 나쁜 선례로 제도 구축 정착의 나쁜 선례로 장애인연금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장애인연금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과연 이 토론이 제가 해야 될 또는 제가 하는 게 적절한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문점으로 들었습니다. 기조 발제하신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했으면 제가 이렇게 토론을 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법안 명칭을 영문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그 Personal Assistance Service라고 하는 또는 Personal Assistance 가운데 뭐 케어를 집어넣든지요. Personal Assistance Service Act라고 되었을 때 강조가 되어지는 게 Personal Assistance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법안 내용 중에서 계속해서 활동 보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용 중에서는 요양이나 ADL로 초점을 맞춰가고 있다. 그게 바로 자격, 그러니까 심사 자격이나 자격 기준에서도 똑같이. 그래서 법안 명칭은 영어로 보면 굉장히 근사하게 보이는데 내용 들어가면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법안이 아니냐. 법안 명칭을 고치든지 아니면 내용을 고치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원의 문제를 계속 말씀하셨었는데요. 재원의 문제 중에서 대상자 확대하고 서비스 내용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대상자 확대 같은 경우에는 예산으로 인하여서 이미 결정되어 있어서 대상자 확대가 무한적으로 늘어날 수가 없는 입장이고요.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장애인 등급 재판정 제도로서 이미 제약을 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확대로 인한 재원 문제는 크게 불거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서비스 내용 확대에 의하여서 재원 문제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는 활동보조 서비스 내용만으로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른 추가의 즉 요양에 관련되어진 서비스 영역을 집어넣으면서 서비스 내용을 확대하고 그에 따른 재원 이게 확대될 것이다 라고 겁내하는 것은 조금 본말이 전도가 되어 있는 모습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고민하셨던 내용들은 충분히 제가 감안을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득을 가구로 볼 것이냐 개인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개인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여러 가지 제도적인 여건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 과연 시행령에서 이걸 담아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초차상위계층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률제가 됐든 정액제가 됐든 어느 수준에서 잘라나갈 것이냐. 하위 70%에 잘라나갈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기조발제의 내용에 있어서 토론문을 작성했으면 이쪽으로 갔을 텐데요. 순수하게 법안을 가지고 토론을 작성하라고 하셔가지고 법안의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관여하게끔 되면 이러한 것들은 좀 집어넣어야 되고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애활동보조 지원제도 또는 법안의 주요 내용을 크게 5가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내용은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기존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확대 보완한 제도라고 누누이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기조 발제하신 내용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보도자료라고 해서 계속 나오는 게 기존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확대시켜 놓은 제도다라고 굉장히 여러 곳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걸 감안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크게 두 가지 논의사항이 있습니다. 측면에서 첫 번째 이것을 법으로 만들었을 때 장애활동지원법이라고 했었을 때 법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칭펀드로 나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서비스의 시간이나 재원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 법으로 정부에서 법으로 만들었을 때 장애인연금법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게 아마 누락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장애인연금법에서 나타난 것처럼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받다가 법으로 만들었을 때 그 법이 후퇴되어진 법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두 번째, 법으로 만들었을 때 기존에 제공되어졌던 독거 특례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되니까. 그런데 일반 특례에서 180시간 제공받았던 이 분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서비스의 제공 또는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먼저 높은 시간을 받았다가 낮은 시간으로 강등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제도이고 제도 적용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논의가 좀 있어야 돼요. 심각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활동보조 서비스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활동보조 서비스는 활동에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을 강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요양, 그 다음에 한정하는 것이 중증장애인의 보호욕구라고 하는 용어들이 계속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겠다라고 하는지 법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호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보호 또는 요양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한정되었을 때 국가에서 제공한 다른 서비스 중에 하나로서 전락해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게 현재 정확하게 그냥 말하면 현재 활동보조 서비스에서 가장 높은 이용 비율, 빈도를 보면 ADL입니다. 신변처리와 일상생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DL로 한정을 해버리면 활동보조 서비스가 자립생활을 전혀 지원하지 못합니다. 자립생활은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양이나 보호 위주가 아니고 액티비티라고 하는 활동과 지역사회 참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법을 만들었을 때 고민해야 될 것이 두 번째,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과 연관되어져 있는데요. 서비스 내용 중에서 주간보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간보호는 중간점에 있습니다. 지금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이라고 하는 것의 중간점이 있는데 이게 주간보호가 지금 이용시설 쪽으로 우리가 장애인복지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을 역행해서 생활시설 쪽으로 가겠다. 이게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보호 종류 또는 생활 서비스 종류 하나로서 전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김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따로 법안을 만들든지 준비를 따로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측면에서 동 법안이 내포하고 있는 현행 활동보조 서비스에서 고려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활동보조 서비스를 확대 보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럼 현재 활동보조 서비스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거 문제점 굉장히 많이 공청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를 하지 않겠고요. 꼭 하나만 집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활동보조 서비스의 올해 가장 큰 문제 장애인 등급 재판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존의 국가 기능에 있어서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와 장애인 스스로가 등급을 판정하는 게 아니었고요. 장애인과 의사에 의하여서 등급을 판정을 했는데 이걸 재판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장애인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의학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등급 재판정은 이건 반드시 걸고 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활동보조 서비스를 확대 보완하는 활동 지원 제도로 넘어갔을 때는 이 부분은 반드시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없애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없애느냐? 만약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과연 장애인 등급 재심사 측정 도구가 타당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정 바틀 지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타당하느냐?
절대로 수정 과태료 지수, 즉 수정이 안 되는 그냥 과태료 지수도 ADL 위주지 활동 위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되어져 있는 것들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법제 또는 법제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 아까 우리 변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의 서비스나 프로그램에서 멈춰져 있던 것을 제도 구축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로 크게 환영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활동보조 서비스라고 하는 명칭, 퍼스널 어시스턴스 서비스라고 하는 명칭의 취지, 즉 자립생활을 달성할 수 있는 그 취지를 살려나갈 수 있도록 전면 개정이나 수정 또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